이번 차시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도구를 전부 설치하고 프로젝트마다 라이브러리를 따로 담는 가상 환경을 만듭니다. 설치 화면에서 체크 하나 빠뜨리면 이틀 내내 고생하시니까 그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39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3차시 표지입니다. 파이썬하고 VS 코드 설치, 가상 환경 만들기, 라이브러리 5종 설치, 차트 한글 폰트, git 로컬 설정까지 다룹니다. 오늘 2차시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설치만 계속하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빠뜨리면 내일까지 계속 걸리거든요. 천천히 같이 가시죠. 다음은 슬라이드 40페이지를 볼게요. 오늘 설치할 게 5가지, 만들 폴더가 2개예요. 진행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파이썬 3.13이에요. 분석 코드를 실행하는 본체입니다. python.org에서 받으시고요. 설치 첫 화면에서 패스 체크가 제일 중요해요. 둘째, VS 코드예요. 코드를 쓰고 고치는 편집기입니다. 셋째, 작업 폴더 2개예요. D 드라이브 맨 위에 데이터비즈하고 데이터비즈 언더바 바이브 이렇게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제공 파일을 실행만 하는 폴더고 다른 하나는 직접 만드는 폴더예요. 넷째, 라이브러리 5종이에요. 판다스, 맷플롯립, 시본, 플로즈리, 스트림릿입니다. 이건 가상 환경 안에만 설치할 거예요. 다섯째, 노드.js입니다.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이랑 npx가 이 위에서 돌아가요. 마지막이 git이에요. 만든 코드의 변경 이력을 보관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41페이지예요. 파이썬 설치인데요. 여기 체크 상자 하나가 실습 전체를 가릅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먼저 python.org/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윈도우용 설치 파일을 받으세요. 버전은 3.13대, 형식은 64비트입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설치 첫 화면 아래쪽에 add python exe to pass라는 체크 상자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패스라는 게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 없이 이름만으로 찾아주는 경로 목록이에요. 이걸 체크 안 하시면 터미널에서 파이썬이라고 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비전 공자분들 설치 실패의 대부분이 이 한 칸이에요. 체크하셨으면 인스톨 나우를 누르시면 되고요. 2분 정도 걸립니다. 같이 깔리는 게 3개 있어요. pip은 라이브러리 설치 도구고 VNV는 가상 환경 도구, 아이들은 간단한 편집기예요. 혹시 이미 설치하셨는데 체크를 안 하셨다면요. 설치 파일을 다시 실행해서 모디파이로 들어가 체크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42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터미널을 새로 여시고 파이썬 띄고 하이픈 버전이라고 치세요. 파이썬 3.13.3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where.exe 띄고 파이썬이라고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같은 이름의 실행 파일이 여러 개일 때 실제로 뭐가 실행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스 \python 313 경로가 위에 보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윈도우 앱스라는 경로만 나오면 비정상입니다. 그건 스토어 연결용 껍데기 파일이라서 공식 설치 파일로 다시 까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설치 전부터 열려있던 터미널 창은 변경이 반영이 안 됩니다. 창을 닫고 새로 여셔야 해요. 파이썬 명령을 못 찾겠다는 문구가 나오면 3단계로 복구하세요. 설치 파일 다시 실행, 패스 체크, 새 창에서 재확인입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43페이지예요. VS 코드 설치입니다. code.visualstudio.com에서 윈도우 버전을 받으시면 돼요. 설치 중에 추가 작업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탕화면 바로 가기 만들기랑 패스에 추가는 체크해 두세요. 코드로 열기 항목도 체크하시면 편합니다. 2분 정도 걸려요. 설치가 끝나면 확장 기능을 하나 깔아야 합니다. 확장 기능이라는 건 편집기에 기능을 덧붙이는 추가 설치 요소예요. 왼쪽에 있는 확장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Ctrl+Shift+X를 누르시면 확장 검색창이 열립니다. 거기서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라고 검색하세요. 이거 하나만 설치하시면 파이썬 확장하고 파일랜스가 같이 깔립니다. 설치하고 나면 코드에 문법 색상이 들어가고 오른쪽 위에 실행 삼각형 단추가 생기고 아래 상태줄에 지금 어느 파이썬이 잡혔는지 표시돼요. 그리고 한국어 팩도 있는데요.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안 까셔도 실습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은 슬라이드 44페이지를 볼게요. VS 코드로 폴더를 여는 방법하고 통합 터미널 얘기예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파일 하나를 여는 게 아니라 폴더를 통째로 엽니다. 파일 메뉴에서 폴더 열기를 고르시고 D:\데이터비즈를 여세요. 그러면 왼쪽에 폴더 구조가 쫙 나오고 아래 통합 터미널의 시작 위치가 그 폴더로 고정됩니다. 통합 터미널은 컨트롤하고 백틱, 그러니까 물결 표시 있는 키를 같이 누르면 열려요.
열리면 pwd라고 쳐서 지금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비즈라고 나오면 됩니다. 위치가 어긋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파일 이름을 아무리 정확하게 써도 파일을 못 찾겠다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그럴 때는 cd 명령으로 작업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이번엔 슬라이드 45페이지예요. 작업 폴더를 왜 두 개로 나누는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폴더가 데이터비즈예요. 여기는 제공 실습 프로젝트입니다. 실습 파일 압축을 풀어서 넣는 곳이고요. 차시별 파이썬 파일하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실행만 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폴더가 데이터비즈 언더바 바이브예요. 여기는 파이썬 파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데이터하고 규칙 파일만 있고요. 클로드 코드로 직접 만들어 채워나갈 거예요. git 저장소로 만들어서 커밋하고 올리는 것도 이쪽입니다. 왜 나누냐면요. 한 폴더에서 다 하면 새로 만든 파일이 제공본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비교할 원본이 사라집니다. 나눠두면 제공본은 정답지로 남고 바이브 폴더만 커밋하면 되죠. 두 폴더 다 D 드라이브 맨 위에 두세요. 경로가 짧아야 오타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46페이지를 설명할게요. 가상환경이 왜 필요한지 얘기할게요. 가상환경이라는 건 프로젝트마다 라이브러리를 따로 담아두는 별도의 상자예요. 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프로젝트가 같은 라이브러리 묶음을 공유합니다. 이 과정은 판다스 3.0이 필요한데 회사 다른 도구는 판다스 1.5에 고정돼 있다. 이러면 충돌이 나요. 어제 되던 코드가 오늘 오류를 뱉습니다. 그런데 뭘 지워야 할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상자를 만들면요. 작업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 묶음이 따로 보관됩니다. 다른 작업하고 서로 간섭이 없어요. 정리도 쉽습니다. 그 폴더만 지우면 초기화되거든요. 엑셀로 비유하면 이래요. 가상환경은 프로젝트마다 따로 쓰는 통합 문서 한 권이에요. 한 권에 넣은 수식하고 서식이 다른 문서에 영향을 안 주는 것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47페이지예요. 실제로 가상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단계예요. 첫째, cd로 작업 폴더에 들어갑니다. 둘째, 파이썬 띄고 -m 띄고 -vnb 띄고 데이터비즈 -env 이렇게 치시면 폴더 안에 상자가 만들어져요. 셋째, 데이터비즈 -env 스크립트 액티베이트로 켭니다. 켜지면 프롬프트 맨 앞에 괄호 열고 데이터비즈 -env 괄호 닫고가 붙어요. 이 표시가 붙었는지가 앞으로 모든 설치와 실행의 기준입니다. 넷째, .exe 파이썬으로 확인하시면 상자 안 파이썬이 잡혔는지 볼 수 있어요. 끄실 때는 디액티베이트라고 치시면 표시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액티베이트를 쳤는데 이 시스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다는 빨간 글씨가 나오는 경우요. 파워쉘 기본 정책이 스크립트 실행을 막아서 그렇습니다. 셋 이그제큐션 폴리시 띄고 리모트 사인드 띄고 스코프 커런트 유저 이렇게 한 번만 쳐주시면 돼요. 관리자 권한도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48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라이브러리 5종을 설치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프롬프트 앞에 괄호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는 상태로 설치하면 전역에 들어가서 가상환경이 무의미해져요. 표시 확인하셨으면 먼저 파이썬 -m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 pip으로 설치 도구부터 최신으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 pip 인스톨 띄고 판다스 매플롯립 시본플롯리 스트림립 이렇게 5개를 한 줄에 쓰시면 됩니다. 설치가 쭉 진행되면서 의존 패키지까지 같이 깔려요. 각각 뭘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판다스는 표 형태 데이터를 집계하고 정제합니다. 12150행을 읽고 묶는 데 써요. 매플롯립은 차트를 그려서 png로 저장하고요. 막대나 선, 도넛 같은 기본 차트에 씁니다. 시본은 통계 차트를 짧은 코드로 만들어줘요. 히트맵이나 박스플롯에 쓰고요. 플롯리는 마우스로 만지는 차트고요. 스트림릿은 코드만으로 웹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49페이지예요.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첫째는 목록 확인이에요. pip-list라고 치면 설치된 패키지가 다 나오는데요. 의존 패키지까지 합쳐서 50개쯤 됩니다. 5개만 골라보고 싶으시면 셀렉트 스트링으로 걸러보시면 돼요. 버전을 확인하시면 판다스 3.0.5, 매플롯립 3.11.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파일로 남겨두시면 좋아요. pfreeze 부등호 requirements.txt라고 치시면 목록이 파일로 저장됩니다. 다른 PC에서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한 줄이면 똑같이 복원돼요. 둘째는 실제로 불러와 보는 겁니다.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실제로 불러와 봐야 끝난 거예요. 파이썬 -c로 판다스를 불러와서 버전을 찍어보세요. 가상환경 각이면 모듈을 못 찾겠다는 오류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공 스크립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데이터까지 읽히는지 한 번에 확인돼요. 크기가 12150행8열이라고 나오면 정상입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50페이지를 설명할게요. 바이브 폴더에도 가상 환경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폴더가 둘이면 가상 환경도 둘이에요. 순서는 이래요. 먼저 디액티베이트로 지금 켜진 걸 끄시고 CD로 바이브 폴더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python-env 데이터비즈-vibe-env로 만들고 액티베이트로 켜세요. 표시가 데이터비즈-vibe-env로 바뀝니다. 그 다음 같은 라이브러리 5개를 여기도 설치하시면 돼요. 두 프로젝트를 비교해드리면요. 제공 프로젝트는 폴더가 데이터비즈, 가상 환경 이름이 데이터비즈 env, 제공 스크립트가 48개 들어있고 셀에서 시행만 합니다. 바이브 프로젝트는 폴더가 데이터비즈 바이브, 가상 환경 이름이 데이터비즈 바이브 env, 파이썬 파일은 직접 만들어 채우고 클로드 코드로 제작해요. 여기서 제일 잦은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활성화 안 한 창에서 클로드를 띄우면 판다스를 못 찾습니다. 모듈라 파운드 에러가 뜨는데요. 가상 환경 박파이썬이 잡혀서 그래요. 창을 새로 여셨으면 활성화부터 하시고 클로드를 띄우세요. 이번엔 슬라이드 51페이지예요. 노드.js 설치입니다. 노드.js는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하고 npx 배포키 등록에 쓰이는 실행 환경이에요. 클로드 코드 자체는 노드.js 없이도 설치되는데요. 플러그인이랑 npx 도구는 이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깔아두시면 나중에 설치가 안 끊겨요. node.js.org에서 LTS 버전을 받아 설치하시고 새 창에서 확인하세요. 노드- 버전이라고 치면 v24.15.0, npm- 버전이라고 치면 11.6.2가 나옵니다. npm은 노드.js랑 같이 깔려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앞에서 설치한 것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파이썬 버전, git 버전까지 내 도구가 다 보이면 환경 구축이 끝난 겁니다. 만약 노드 명령을 못 찾겠다고 나오면요. 설치 전부터 열려있던 창을 쓰셔서 그래요. 창을 닫고 새 창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은 슬라이드 52페이지를 볼게요. git 로컬 설정이에요. 이름하고 메일을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 참고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작업은 클로드 코드 설치한 다음에는 자연어 명령으로 대체됩니다. 지금은 손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이브 폴더로 가서 가상 환경 켜시고요. git init 띄고 -b 띄고 메인이라고 치면 그 폴더가 저장소가 됩니다. 첫 브랜치 이름이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 git config user.name하고 user.email 두 줄로 이름과 메일을 등록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옵션을 생략하면 로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저장소에만 적용되고 회사 노트북의 기존 설정은 안 건드립니다. 등록했으면 git config -list -lokal로 확인해 보세요. 이 설정을 건너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커밋할 때 딱 멈춥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문구가 나와요. 커밋마다 작성자 정보를 기록하거든요. 이번엔 슬라이드 53페이지예요. GitHub 가입하고 저장소를 연결합니다. 원격 저장소라는 건 노트북 밖에 코드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가입해서 빈 저장소를 만들어야 연결할 주소가 생깁니다. 이것도 클로드 코드 설치 후에는 자연어로 대체돼요. 먼저 github.com/signup에서 가입하세요. 메일 인증하시면 되고 무료 계정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뉴 리포지토리로 빈 저장소를 만드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add a readme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세요. 리드미를 같이 만들면 첫 푸시가 거부됩니다. 저장소 이름은 데이터비즈-바이브로 하시고 공개 범위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만들고 나면 https 주소를 복사하세요. 그 다음 터미널에서 git remote add origin 다음에 그 주소를 붙여 넣으면 연결됩니다. 그리고 git add git commit -m message, git push -u origin 메인 순서로 올리시면 첫 커밋이 완료돼요. 두 번째부터는 담기, 저장, 올리기 세 줄이면 됩니다. 주소 등록은 최초 한 번만이에요. 다음은 슬라이드 54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지금 손으로 친 6줄을 클로드 코드한테 문장 하나로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여드릴게요. 아직 설치 전이니까 지금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넷째 차시에서 설치한 뒤에 해보실 겁니다. 문장은 이래요. 이 폴더 git 로컬 세팅해줘. 내 이름은 뭐고 메일은 뭐고 어느 저장소에 연결해서 첫 커밋까지 올려줘. 이제부터 커밋해 달라고만 하면 항상 GitHub에 푸시까지 해줘. 이렇게 시키면 도구가 저장소 초기화하고 이름 메일 등록하고 원격 연결하고 기시그노어 파일까지 만들고 커밋해서 올립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사람만 아는 값은 반드시 문장에 넣어야 합니다. 저장소 주소하고 이름, 메일이 그거예요. 이건 파일 어디에도 없으니까 도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명령 순서하고 옵션, 결과물 폴더를 제외하는 처리 같은 건 도구가 알아서 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55페이지예요.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실제 스크립트를 돌려서 점검합니다. 제공 폴더에서 5장 기본 차트 아래 막대 그래프 파일을 실행해 보세요. 코드에서 읽어야 할 곳이 세 군데예요. 첫째, RC8암스 두 줄이 한글 폰트 설정이에요. 폰트 패밀리를 맑은 고딕으로 지정하고 음수 부호 처리를 끄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축 라벨이 네모로 나와요. 둘째, 그룹 바이하고 썸이 막대 길이를 만드는 집계예요. 가맹점 업종으로 묶어서 거래 금액을 더하고 큰 값부터 정렬합니다. 셋째, 바플롯의 X하고 Y가 각각 막대 길이하고 항목 이름이에요. 실행하시면 차트 창이 열리고 업종별 총 거래 금액이 가로 막대로 나옵니다. 축 라벨이 여행, 쇼핑, 교육 이렇게 한글로 제대로 보이면 폰트가 정상이에요. 값은 여행이 1억 2,732만 원에 557건, 쇼핑이 1억 2,090만 원에 2,294건입니다. 금액 1등하고 건수 1등이 다르죠. 창을 닫으시면 프롬프트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56페이지를 볼게요. 같은 걸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입니다. 파이썬 파일이 하나도 없는 바이브 폴더에서 시작해요. 먼저 이 폴더 가상 환경으로 실행해 달라고 하면서 원본 파일을 정제해 달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도구가 가상 환경을 확인하고 정제 파일을 만들고 실행해서 결과를 저장해요. 그 다음 정제 완료 파일로 업종별 총 거래 금액을 큰 순서로 가로 막대 그래프 그려달라고 하면 차트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커밋하고 올려달라고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제공 실행이랑 같은 값이 나오는지 대조하는 거예요. 아홉 업종 합계가 5억 7,622만 원대, 여행이 1억 2,732만 원으로 같으면 맞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바이브는 정제 기준이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셔야 같은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역할 구분을 기억하세요. 문법은 도구가 쓰지만 무엇을 그릴지는 사람이 정합니다. 집계 기준하고 차트 종류, 정렬 순서는 사람이 정해서 알려주고요. 여행이 1등이라고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이번엔 슬라이드 57페이지예요. 비전 공자분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두 지점을 짚어드릴게요. 첫째, 파이썬 명령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예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패스를 설정 안 하셨거나 설치 전부터 열려있던 터미널을 쓰고 계신 거예요. 조치는 VS 코드하고 터미널을 재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재설치하면서 패스 체크를 하세요. where.exe 파이썬으로 확인했을 때 조건에 맞는 파일을 못 찾겠다고 나오면 패스에 아예 안 잡힌 상태예요. 둘째, 핍 인스톨할 때 나는 오류예요. 권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가상 환경 활성화를 빠뜨리신 겁니다.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면 유저 인스톨레이션으로 기본 설정된다는 경고가 뜨고요. 설치는 되는데 나중에 실행할 때 모듈을 못 찾아요. 조치는 간단합니다. 액티베이트로 가상 환경 켜시고 다시 설치하세요. 프롬프트 앞에 괄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58페이지를 설명할게요. 3차 시 마지막이고요. 자주 막히는 곳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터미널 위치가 엉뚱한 경우예요. 파일 이름이 정확한데도 계속 파일 없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PWD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사용자 폴더에 계신 거예요. 조치는 CD로 작업 폴더에 이동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VS 코드에서 폴더 열기로 시작하시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둘째, 차트 글자가 네모로 나오는 경우예요. 기본 폰트에 한글 글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행할 때 글리프가 없다는 경고가 뜨고요. 조치는 코드맨 위에 두 줄을 넣으시면 돼요. RC8암스 폰트 패밀리를 맑은 고딕으로 지정하고 RC8암스 엑시스 유니코드 마이너스를 거짓으로 두는 겁니다. 이 두 줄은 차트 그리기 전에 한 번만 지정하면 그 파일 전체에 적용돼요. 자, 3차 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치한 게 많은데요. 꼭 기억하실 것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파이썬 설치할 때 add python to pass 체크요. 이 한 칸이 실습을 가릅니다. 둘째, 설치하고 나면 터미널 창을 새로 열어야 반영됩니다. 셋째, 가상 환경은 프로젝트마다 따로 만들고 프롬프트 앞에 괄호 표시가 붙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세요. 표시 없이 설치하면 전역에 들어갑니다. 넷째, 작업 폴더는 2개예요. 제공본은 실행만 하고 바이브 폴더에서 직접 만듭니다. 다섯째, 차트에 한글이 네모로 나오면 폰트 두 줄을 코드맨 위에 넣으세요. 다음 차시에서는 드디어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고 문장으로 시켜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